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국내 대표 산업이죠. 반도체 주가가 부진해서 투자자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연말 연초 반도체 업황과 주가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우 유진투자증권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상반기에 뵙고 한 6개월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 반도체들은 썩 좋은 날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예, 연초 대비해서 보면은 거의 전 세계 거의 모든 반도체 주식들이 다 주가가 빠졌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다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 손실도 크시고 저도 이 반도체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로서 좀 마음이 무거운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반도체 대표주라면은 역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인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린 상황인데요. 네. 좀 이렇게 시원스럽게 좀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세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 이제 내년도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누적적 효과가 내년도 소비 둔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그 IT, 그 테크 업체들이 보면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투자도 다소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반도체 주가는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국내에서는 외국인 매수세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는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좀 사는 경우는 또 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네. 연말까지 어떤 외국인 매수세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는 보면 국내 대표주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보다는 9월 달에 워낙 많이 팔았고요. 네. 그리고 10월 들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되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에 들어왔고요. 또 최근 들어서 보면은 우려가 많았던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국내 말고 ASML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리서치 같은 회사들이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반도체 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이 떨어진 것들이 사실은 의외로 반등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삼성도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외 이 반도체 지수 오른 거 또는 우리가 계속 우리의 경쟁자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TSMC 여기랑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워낙 저조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약 한 7% 정도 올랐는데 TSMC는 한 32%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네요.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최근에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반도체들은 역시 메모리 비중이 이제 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좀 좌우될 것 같은데 업황 반전 시기를 놓고는 내년 한 2분기 또는 3분기 설명들이 분분한데 우리 센터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미래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 워낙 안 좋죠. 워낙 안 좋고 저희가 지금 보고서 낸 것도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은 조금씩 그 재고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내년 하반기예요? 네, 내년 하반기부터. 그런데 그 재고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절대적인 재고 레벨 자체가 작년이나 이때랑 비교해 보면 워낙 높습니다. 예. 그래서 바닥은 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완연한 어떤 기조적인 과거와 같은 상승세 이런 식으로 확 돌아설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반도체 업체들의 그 생산 캐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생산 가능 양이 현재 그 수요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의 마이크론도 감산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 과거 이제 구도시바인 키옥시아 같은 경우도 감산을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우리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이제 감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반영을 했어요. 반영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재고가 아주 의미 있게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고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죠. 첫째는 세계 경기가 확 좋아져서 IT 수요가 확 늘어나든지 아니면 좀 더 감산을 하든지 요게 지금 벌어져야 저희가 그 다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이제 수요가 확 늘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좀 거리가 있다. 그러시면은 결국은 이제 감산 문제인데 지금 말씀대로 다른 뭐 마이크론, 키옥시아, SK 하이닉스는 감산 의사를 밝혔는데 삼성전자는 뭐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의도가 뭔가요? 뭐 일부에서는 치킨 게임 새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저희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약간 내년도 수요 전망에 대해서 시장과는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장에서는 내년도 이 IT 수요를 훨씬 더 안 좋게 보고 있고요. 삼성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다른 우리 뭐 2등, 3등 업체들이 감산을 해주면 뭐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은 훨씬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들이 투자를 못할 경우에 삼성은 오히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과거에 이 경쟁력 차이를 벌렸던 그런 뭐 좋은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때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가 전대미문의 상황으로 현재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시시각각 제가 볼 때는 시장을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마이크론이 감산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사실은 이 회사가 감산 폭을 더 확대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고 시장 상황도 저희가 예측 불허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도 일단은 인위적인 감산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위적인 건 몰라도 예를 들면 자연스러운 감산? 예를 들면 라인을 효율화 한다든지 뭐 제품을 좀 교체한다든지 이러면서 그런 정도의 감산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가정을 해서 지금 내년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전대미문으로 줄어들고 있다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줄어듭니까? 저희가 이제 반도체 특히 메모리 수요를 나타낼 때 이제 빗 그로스라는 얘기 많이 쓰죠. 비트로 환산해서 물량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이제 이런 걸 쓰는데 제가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올해 그 디맨드 쪽에서의 빗 그로스가 마이너스가 날 것 같습니다. 수요 자체가 마이너스다? 이거는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트는 항상 증가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비트가 감소한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 2년 전에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 정도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다. 라고 이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제 내년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PC는 두 자릿수 하락을 할 것 같고 스마트폰은 여기서 굉장히 안 좋지만 과연 더 증가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올해 대비 플랫 정도, 제로 정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서버는 올해가 한 3, 4%인데 내년도도 한 비슷한 수준 그 정도 성장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보다는 그 빗 그로스라는 개념으로 보면 조금 증가는 할 것 같지만 그래도 과거에 저희가 생각했던 수준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메모리 산업 자체가 거의 정체 상태인데 지금 삼성전자는 그래도 뭐 메모리 외 비메모리도 좀 있습니다만은 또 업계 선두주자니까 좀 나은 측면이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사실 최근에 주가도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는데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오르기 위한 조건이랄까 뭐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주가 오르기 위해서는 일단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되는데 이제 그거는 공통의 이유인 거고 하이닉스가 조금 더 부진했던 이유 또 최근에 미국 반도체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자면, 그럼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론이랑 비교했을 때 그럼 어떠냐. 근데 거기에 비해서도 좀 주가가 좀 부진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재고가 너무 많습니다. 재고, 원래 이제 모든 반도체가 현재 재고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데, 특히 하이닉스는 재고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지표 중에 이제 재고 회전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고가 현재의 그 매출 수준을 유지를 했을 때 이제 며칠 되면은 재고가 소진이 될 건지 그걸 나타내고 보입니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근데 지금 제가 계산해 보면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업계 평균은 약 115일 정도 됩니다.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근데 SK 하이닉스는 무려 이게 한 189일 정도
정도까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업계 평균보다 1.5배 이상 높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답이 뭐냐는 거죠. 결국은 생산을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출하되는 것보다 생산을 줄여야 이제 재고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슈는 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그러면은 그 재고 자산에 평가되어 있는 그 금액이 과연 맞는 것이냐. 즉 재고 평가 손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평가 손실이 상당 부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용어로 이제 빅베스라는 게 있습니다. 빅베스? 예. 크게 목욕을 해가지고 이제 부실 자산 같은 거를 좀 정리해 나가는 건데 그거를 거쳐야 사실은 조금 클린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분야에서 좀 이렇게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최근에 뭐 3나노까지 이제 양산을 왔는데 3, 4나노 이런 첨단 공정에서 문제는 수율인데 어느 정도로 잘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파운드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한 달 동안에 삼성전자 주가는 7% 올랐는데 TSMC는 주가가 32% 올랐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 명확하게 현재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요. 다행스럽게 삼성이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특히 작년에 문제가 많았던 4나노 관련된 수율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뭐 기대를 완전 저버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3나노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물량이 워낙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부 생산을 하고는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년도 이후에 저희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3나노와 관련해서 이제 TSMC보다 삼성이 먼저 했다.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그 3나노 고객이 누가 들어오느냐. 그게 더 중요한 판단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삼성의 3나노 그 고객은 이제 중국의 그 코인 채굴 업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저희가 아주 큰 밸류를 주기가 좀 어렵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메이저 기업들. 이 업체들이 삼성의 3나노 이 주문을 주게 될 때는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뭐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최근에 삼성전자가 뭐 거물급 고객을 확보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런 이제 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뭐 믿을 만한 소식이고 또 어느 정도 그렇게 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 팹리스 기업들이 이제 고객인데 팹리스들이 거물들이 많죠. 거물들이 많은데 사실은 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거물을 유치했다. 이거보다는요. 사실은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확 관심을 받으려면 딴 거 없습니다. 애플을 고객으로 잡으면 됩니다. 애플. 왜냐하면 애플이 사실 메이저거든요. 전 세계 IT 기업을 선도를 하고 있고 TSMC에도 가장 그 최첨단 이 공정을 가져가는 게 애플입니다. 그래서 애플을 잡으면 제가 볼 때 그냥 그런 거물급 이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 애플을 A사를 고객으로 잡았습니다. 이러면 시장에서 다 알아서 평가해 줄 겁니다. 그럼 애플 말고 예컨대 다른 엔비디아, AMD, 퀄컴 이런 정도 고객 잡아서는 큰 이런 효과가 아닙니다. 없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좋아진 게 있고요. 그냥 제가 그냥 여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원래 가장 중요한 고객이 애플이고요. 현재 삼성의 외부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 외부 고객, 그러니까 자기네 그 물량을 만드는 거 이외에 외부 고객 중에 가장 큰 비중은 현재 이미 퀄컴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고객들이라면 뭐 예를 들면 AMD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업체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자체는 사실 의미가 있죠. 외부 고객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긍정적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면 이제 활용 정점을 찍으려면 애플을 잡으면 됩니다. 이제 뭐 삼성 입장에서는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1위 파운드리가 TSMC지 않습니까? 보면 뭐 삼성전자가 이제 어찌됐건 3나노로 올해 상반기에 양산을 시작했는데 TSMC는 조금 늦어져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는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별 소식이 없더라고요. 지금 아직은 TSMC 성과가 없는 겁니까? 3나노 쪽에서? 그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그 개별 기업의 그 연구 개발 그 로드맵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파운드리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공정을 개발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네. 주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 상대방인 그 고객사가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그거를 주고 그걸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서로 이제 스케줄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뭐 TSMC가 3나노가 안 나왔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TSMC를 다시 제꼈냐. 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사실은 삼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3나노 물량이 그렇게 적어요. 네. 그래서 본격적인 3나노 경쟁은 제가 볼 땐 내년도 하반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내년도 하반기. 국내 일부 뭐 방송이나 또는 일부 유튜브 이런 쪽에서는 이제 TSMC 3나노 못한다. 삼성이 더 잘한다. 이래서 좀 이렇게 뭐 이 애국심을 고취하는 이런 내용들이 일부 있는데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정말 어느 정도 물량을 가져오고 예. 거기서 수익을 얼마큼 내느냐가 예.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예. 보면은 워런 버핏이 최근에 TSMC 주식을 샀다 해가지고 화제였는데 네. 그 부분이 우리 삼성전자한테는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참 이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 것이죠. 원래 이제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큰 주식들은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IT 주식도 그렇게 뭐 많이 안 사고 이랬는데 사실 이제 IT 주식들이 몇 개는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이죠. 네. 워런 버핏 포트폴리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애플 1등이죠. 네. 예. 정도로 지금은 이제 좋아져요. 사실은 그게 맞았죠. 그때 애플의 주식을 샀을 때 네. 애플의 밸류에이션이 PER로 한 11배, 12배 정도였어요. 예. 근데 결국은 워런 버핏이 그 주식을 사고 났더니 지금은 이제 17배, 18배 정도까지 올라간 것이죠. 이거는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어떤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반도체 주식으로는 이제 처음 산 거죠. TSMC를 처음 샀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좋게 해석을 하자면 워런 버핏이 반도체의 중요성을 이제 확실하게 인식을 해서 네. 반도체 주식을 샀다. 그러면 반도체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겠다. 예.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싶죠. 네. 그게 일단 1번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2번은 좀 안 좋은 얘기인데, 근데, 삼성을 안 사고 왜 TSMC를 샀을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파운드리가 그만큼 중요한 핵이라고 본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것이죠. 예. 왜냐면 올해는 TSMC가 삼성보다 반도체 매출액이 좀 더 많을 거는 같은데, 네. 그동안 누적적으로 보면 사실 삼성이 글로벌 1위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의 선택은 TSMC였다라는 거는 앞으로 삼성이 지향해야 될 바, 그리고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SMC는 철저한 파운드리죠. 네. 철저한 파운드리.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파운드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TSMC가 다른 걸 설계를 못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TSMC 설계 다 할 줄 압니다. 근데 왜? 그 설계하는 업체들을 고객으로 잡아서 거기서 자기의 영역을 확대를 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인 것이죠. 삼성도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겠지만 네.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삼성의 엑시노스, 뭐 좋은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삼성 엑시노스를 쓰는 스마트폰 업체는 없어요. 삼성 이외에는. 네. 그러면 과연 지금의 그런 전략이 과연 맞는 것이냐. 괜히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다른 패밀리스 업체들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흔히 말하는 이제 데디케이티드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네.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네.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파운드리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TSMC라든지 또 인텔 같은 경우는 투자 계획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이런 큰 경쟁자들과의 어떤 사이에서 지금의 위상 또는 현재보다 더 나은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어떤 투자라든지 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실은 모든 면에서 그 삼성의 파운드리의 규모나 또는 투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TSMC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파운드리 인력도 네. TSMC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도 3분의 1이 안 되죠. 네, 3분의 예. 1밖에 안 되고 또 투자하는 규모도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과연 좁힐 수 있느냐? 그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삼성은 알고 계신 것처럼 국내에 사실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 인력들이 그렇게 많이 늘지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상황에서 메모리도 해야 되고 파운드리도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일부 설계
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IDM이니까 종합 반도체는 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지금 걸어왔고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좀 더 사실은 선택과 집중. 아까 그래서 삼성이 파운드리를 하면서 또 자체 설계 비즈니스도 가져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그런 인력이나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M&A.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꼭 굳이 뭐 우리나라에서만 인력을 조달해야 되고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해외에 중요한 뭐 우수한 그 인력들이 있으면 현지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로서는 지금 우리 센터장이 보시기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를 좀 줄이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은지 어떻게 보십니까? 파운드리는 더 해야죠. 파운드리는 더 해서 특히 이제 뭐 미국의 유명한 이제 반도체 기업들 더 유치를 하고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히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죠. 인텔은 아직까지 삼성전자한테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인텔이 과연 잘 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인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인텔이 자기네 그 CPU 흔히 말하는 사파이어 래피드 이거 공급하는 것도 현재 뭐 한 2년 원래 처음에 계획보다 한 2년 이상 현재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인텔이 뭐 이렇게 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삼성이 지금 이제 최근 4나노 또 이제 아주 소량이지만 3나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기회를 잘 살리면은 제 생각에 뭐 아직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봐가지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주가 측면에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2년 연속 빠졌고 특히 달러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무려 고점 대비 56%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역대급의 하락입니다. 2001년도 당시에 빠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2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밀린다? 제가 볼 땐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지금 조금 안타까우신 분들이 많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보면은 뭐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상당히 큰 폭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SML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죠. 자기네 장비를 뭐 제일 많이 사는 나라 중에 하나니까. 그럼 당연한 건데 ASML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에 한 2,4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ASML 장비를 또 제일 많이 사가는 우리의 경쟁사인 TSMC. 대만에는 과연 얼마큼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걸 찾아봤더니 대만에는